제가 가천대에 오면 늘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역시 팀장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가천대가 도대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전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갖거든요. 왜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발전 가능성이 있죠. 발전 가능성. 네. 네. 대개 보면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신입생들이 올해 입학을 할 때 올해 네. 성적 가지고 딱 입학 3월 1일에 딱 했을 때 네. 입학 성적은 그 학생들은 입학하고 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언제 네. 필요할까요? 졸업할 때예요. 네, 네. 졸업할 때 그 대학의 입학 점수, 인지도, 사회에서는 저명도, 그래갖고 취업률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그 대학의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사회에서도 발판이 넓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점수를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밝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음. 올해 현재 점수로 가천대 들어오셨을 때 졸업할 때 만족도는 다른 대학 10배, 20배 높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4년 뒤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더 인지도가 올라갔을 테니 그렇죠. 더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네요. 예, 그게 증명하는 게 중앙일보 그 네. 대학 평가예요. 네. 우리가 그 2017학년도 17년도에요. 39위 했었어요. 네. 18년도에 32위 있었어요. 네. 우리 올해 19년도에 올해 평가받았고 작년에 평가받은 거죠. 19학년도에 처음으로 30위권 안으로 들었어요. 29위. 오. 그럼 3년 사이에 생각을 해보세요. 10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그게 모든 행정이라도 그렇고 학생들 만족도도 그렇고 발전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진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좋으니까 그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3년 만에 10계단 올라갔어요. 네. 그럼 앞으로 4년 후엔 몇 계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죠. 저희는 이것보다 더 지금 오른 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천대가 의대 있고 약대 있고 한의대 예. 있고 물론 간호학과도 물론 있고 보건계열 쪽으로는 좀 강하죠.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좀 성적 높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그렇죠. 그런 학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게 강남 아닌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공부하러 가려면 서울 대치동 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예.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주소 자체는 경기도 성남으로 돼 있지만 저기 대표님도 오셨다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서 전철역 타면 5정거장이에요. 네네네. 13분, 14분 걸립니다. 네 위치도 괜찮은 예. 거죠. 그리고 그 활동권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 그 대부분 몰리는 게 서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소가 경기도 성남으로 돼 있지 강남 잠실이나 강남역에서 가천대보다 더 가까운 데는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 하나 있죠. 교대, 서울교대. 그 다음에는 서울교대, 네. 건대보다도 저희가 가깝고 네. 중대보다도 저희가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점이 좀 있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또 예. 하나가 이제 그 옆에 또 분당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하나가 그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 판교가 뭐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견주고 동동여다 맞아 보고 있지 맞아. 않습니까? 그것도 있다. 거기에 IT 소프트웨어 업체가 한 6천 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그런 이점이라든지 취업 이점, 학생들이 환경 이점, 그 업체 입점 그런 데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솔직히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입학팀장님이 모 대학교 얘기인데요. 예. 입학팀장님이 취업팀장까지 같이 맡아가지고 예. 학교를 성장시킨 분이 있어요. 예. 그 한국기술대? 예. 그 천안인가 천안입니다. 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입학팀장이 취업팀장까지 같이 맡아서 예. 입학할 때 취업까지 이제 세팅을 다 해주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취업팀장은 예. 가천대 취업팀장은 판교 밸리에 가서 예. 뭐 영업을 좀 하나요? 우리 애들 취업 좀 시켜달라고? 취업
그러니까 먼저 영업하는 건 기본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전국에서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들어오면 동아리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취업에 의한 동아리를 만들면 장려금을 줘요. 매달 50만 원씩. 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업체들이 저희가 지금 68.1% 정도 나옵니다. 취업률이. 네네. 근데 지금은 취업률 통계를 못 내게 있어요. 네네. 정부에서. 그런데 작년도 거 나오면은 우리가 한 68.1% 정도가 나옵니다. 아, 취업률이. 예. 그러면 전국에 따지면 한 9번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업률이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수익권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공개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 정신력이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게 68.1%로 한 9위 정도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네. 제일 1등이 성균관대학입니다. 취업률 1위가. 근데 성균관대학은 한번 대표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들은 들어올 때부터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애들이에요. 작년에 우리 들어왔던 학생들 한 5년 전, 6년 애들 보면은 3등급 학생들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3등급 가지고 68.1% 나온 거고 1등이 77% 정도 됩니다. 네, 취업률이. 네. 그럼 우리가 한 9% 넘죠. 3등급 가지고 68% 이러고 1등급 가지고 77%였다. 누가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얘기들 해요. 그러면 취업의 질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씀들 해요. 저희보다 더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진 취업 조건을 가진 학생들 지역은 없습니다. 또 하나가 68.1%인데 조금 학생들이 눈높이만 낮춰주면 저는 80% 9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단점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좋다 보니까 판교 아니면 안 갈 겁니다. 강남 버사가나 안 갈 겁니다. 눈이 높아져 버렸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떨어져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네. 또 좀 약점으로 작용하는데 너무 취업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가천대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과든지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취업하려고 눈높이만 좀 낮춰주신다면은 취업 걱정은 다른 대학과 틀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좀 길어져가지고 오히려 그 학생부 교과나 이 전형별 설명은 좀 이따 더 따로 찍는 걸로 하고 예, 가천대 얘기를 좀 더 들어갈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취업률도 좋고 물론 이제 들어올 때 성적만으로 놓고 본다면 취업률은 더 낮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어쨌든 학교가 계속 더 발전해서 네, 나갈 때는 취업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가천대가 이제 취업률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물론 이제 인재들도 계속 더 그렇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학생들도 수준이 많이 좀 좋아졌겠어요. 실제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냥 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수학 포기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한 학생 예를 들자면 한 학생은 나는 수학을 못 하니까 인문계, 경상계 갈 겁니다. 네네. 공대 못 갑니다. 수학 전공으로는 못 갑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수학을 안 쓰는 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인문계열 빼놓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문계열이죠. 거기 빼놓고는 거의 없는데 수학 강의로 한번 예를 들면 1학년 때 들어오면 무조건 수학 기본적인 대학 수학은 교양으로 다 듣습니다. 네네. 근데 40명 기준으로 수업을 한다고 그 전에 생각을 하면은 5, 6년 전에는 수학을 듣는데 한 15명 들었답니다. 교수님 얘기예요. 수업 강의를 듣는데. 그러니까 15명 정도만 또랑또랑하고 수학이 졸고라고 뭐 이런.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딱 수업을 저희들이 홍보나가게 파악을 하거든요. 네네네. 파악을 해봤더니 40명이면 35명이 똘랑똘랑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 틀려진지 알 수 있겠죠. 네네네. 단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 저기 참고로 네. 그 뭐라고 하죠? 대학 수학은 재밌습니다. 예. 그 저기 뭐라고 하지? 고등학교 때 수학처럼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론도 배우고 그 논리가 왜 나왔는지 그 수학이 왜 나왔는지부터 이제 출발해서 배우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과 같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뭐 겸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네. 어쨌든 공부를 끝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형별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 가천대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입학한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학생들이에요. 들어왔을 때 네. 가천대는 우리가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AI 시대를 접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치중을 해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전공이라는 인공지능 전공이라는 학과를 만들었죠 작년에.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아. 예, 저희가 만들어갖고 올해는 첨단 학과 정보 지원 체계에서 모집 인원도 15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소프트웨어나 IT 쪽에서는 각광을 받는 대학이 올해부터 되게 됐죠. 근데 그 학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문계열을 가든 경상계열을 가든 컴퓨터공학과를 가든 소프트웨어를 가든 쉽게 해서 의대를 가든 약대를 가든 네. 소프트웨어 기본 교양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전교생이 다. 나는 국어국문학과를 갔으니까 컴퓨터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안 받는다. 그게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교양 필수입니다. 요즘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 전교생이 필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러면 예. 제가 지금 몇 년 전 자료인데 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좀 괜찮은 대학들은 다 소프트웨어를 1학년 때 예. 교양 필수로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 아니죠. 의무는 아니지. 우리는 의무죠. 여기 그러니까 의무고. 교양 선택이 있고 교양 필수가 있는 거죠. 네, 다른 대학은 교양 선택이 선택인 있다. 거죠. 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필수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사무 행정을 보던 뭐를 하던 기본적인 컴퓨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코딩 같은 건 기본으로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이 밑바탕이 잘 되는 거죠. 아니 150명으로 뽑는다는 게 언제 결정이 된 건데요? 올 봄에 된 거죠. 한 4월 달 정도에. 여기 안 그 적어 초반에는 있잖아요. 좀 들러왔죠. 예. 인가가 좀 늦게 떨어졌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 그렇게 뽑고 근데 150명? 예. 대단하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우리는 또 영어 졸업 인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영어 A라는 학과에서 4.5 만점에 4.5 만점이 맞아도 GPA가 영어 인증제 점수 기본 점수를 통과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모든 과에? 모든 과에. 그러면은 그것도 장점이 예. 좋은 점이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영어 않고 컴퓨터 교육 안 받고 와서 우리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쳐서 내보내니까 당연히 업체들에서 가천대생들 뽑으니까 영어도 잘하죠.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도 잘 돼 있죠. 소프트웨어 교육도 잘 돼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네이버에 그 같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이 4명이 동시에 합격했어요. 네이버에? 예.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4명 됐는데 그 네이버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죠. 이쪽이 내부적인 역량이 되게 강하구나, 가천대가. 그런 걸 입증을 해준 것던 거고, 시험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학과 학생들이 만족도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모든 게 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네이버가 본사가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에 있습니다. 판교하고 정자고. 그래 가깝다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더 고맙죠 뭐. 근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학생들 만족도도 높고 교육 프로그램 질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아니 잠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그거는 지금 무슨 전형으로 뽑아요? 다 돼 있습니다.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고 적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전형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예. 가천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마음껏 성적이 간당간당하든 성적이 조금 넘든 어쨌든 가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4년 뒤의 모습을 보고 지원해 달라는 우리 김일태 팀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